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대중교통 민폐 승객들 사진으로 모아봤습니다. 지금 저분은 패런이라 그러나요? 저기 지하철 아니에요? 의자를 갖다 놨어. 나 지금 의자를 갖고 다니는구나. 착각했어요. 개인 의자. 책상? 야. 그러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어머, 카터. 까지. 놀랍습니다. 자, 제가 대중교통을 타다 보면 이제 정말 민폐 승객 때문에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민폐 승객 유형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어떤 유형이 있는지 변호사님, 예, 잘 들어보세요. 어떤 경우를 당하셨는지. 자, 먼저 어깨 깡패 말고요. 등 깡패, 일명 거북이형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거북이 등껍질 같은 백팩을 맨 사람들 만나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조금만 움직여도요, 이렇게 움직여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유형이 첫 번째 있고요. 자, 그리고 귀에 때려맞는 통화 소리, 저처럼 목소리 큰 사람들, 오늘 뭐 하는 거야? 이런 분들 바로 스피커형 민폐 승객이에요. 맞아요. 빨리 들어갈게. 있어. 저는 아니에요. 예. 자, 그리고 내 다리의 유연성을 자랑하라는 걸까요? 쩍벌형. 아직도 있어요? 남성분들. 아직도 글쎄요. 주무실 때 저절로 벌어져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쩍벌형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분들 계십니다. 전생에 문직이었을까요? 출입문 바로 옆에 딱 붙어가지고 내리지도 않을 거면서 왜 하필 거기서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바로 문직이형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분들 마지막으로 내 사전에는 절대 후진이란 없다 하시는 분들. 사람들이 내리기 전에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무작정 안으로 들어오는 노빠꾸형. 맞아. 이런 분들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야. 나는 어느 형에 혹시 속하는 건가 뭐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 또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 이야, 얼마 전에 있을까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하철 컵라면녀라고 해서 되게 크게 등장했어요. 우리나라예요? 네.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네요. 진짜 우리나라예요? 진짜 컵라면을 들고 서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지금 다 냄새가 너무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먹고 싶어지죠. 네. 저때 저 사진 때문에 네. 결국 저거 라면 회사가 홍보상 저거 한 거 아니냐. 마케팅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 게시글에 따르면 이 여성이 지하철 출입문 쪽에 서서 컵라면을 드신 뒤에 바닥에 용기를 내려놓고 네. 샌드위치까지 또 샌드위치를? 먹고 지하철에 컵라면, 샌드위치 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정말 부족한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데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어도 돼요? 근데? 그러니까요. 뭐 음료수 같은 거를 들고 타시는 분들은 간혹 있어요. 그 제가 냄새 나는 알기로는 음식을? 서울버스의 경우에 2018년도부터 냄새가 나거나 쏟아질 우려가 있는 음식은 반입 금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음료수도 뚜껑이 있는 것만 들고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지하철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요, 실제로 법제화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조례를 만들어서요. 네. 음식물, 버스에 그 음식물 가지고 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으로 만든 거죠. 하지만 지하철은 약간 달라요.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않았는데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요, 1년 동안 한 해에 전동차 내에 음식 섭취 관련된 민원이 무려 1,200여 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민원은 많고 또 불편을 호소하는 분도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객 운송 약관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뭐 악취나거나 또는 불결함을 주는 물품의 어떤 그 반입을 금지한다, 소지를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음식물이라고 딱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음식물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아직은 없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또 민폐거든요. 뭐 단순한 냄새로 인한 불쾌감도 있습니다만 자칫 이제 뜨거운 거를 가지고 있다가 흔들려서 옆에 쏟으면 그렇죠. 다칠 수 있어요. 네,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뜨겁지 않더라도 뭐 음료 같은 걸 쏟으면 뭐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세탁비라든지 손해배상 책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좀 배고프시면 조금 기다렸다가 하차하셔서 어디 들어가셔서 드시면 되죠.
에이 참. 자, 이 민폐 승객하면은 또 뭐 지하철 버스 말고도 택시 진상 손님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택시 타가지고요. 뭐 돈도 내지도 않고 또 목적지가 어딘지 말하지도 않고 또 운전대까지 뺏어가고 막 또 어떻게 해요? 기사님들을 막 때리고 이러는 손님들. 아, 정말 이거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냐. 자, 저희가 택시 진상 손님들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밤중 도로에 멈춰선 택시 안. 네. 술에 취한 뒷자리 승객과 택시기사 A씨 사이에 대화가 오갑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승객에게 정확한 행선지를 묻다 실랑이가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이내 블랙박스 카메라를 때려는 승객과의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고 A씨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자 얼굴에 발길질이 이어집니다. 그냥 영을 타다 막 대서 날라오고 왜 그러냐고 하고 이제 시골에서 일치하고 가운데 껴갖고 잤는데 야 이거 나 죽었구나 이거. 늦은 밤 도심을 달리는 택시 안. 뒷좌석에 있던 승객이 갑자기 운전석으로 다가가 핸들을 붙잡습니다. 어머, 얼마나 무서워요. 실랑이를 사고 하다 나게. 핸들을 놓치자 기사에게 발길질을 하고 뺨을 때립니다. 10분 넘게 이어진 난동 끝에 기사가 겨우 차를 세우고 통증을 호소하는 사이 택시 안에서 담배까지 피웁니다. 진짜 너무하네요. 어떻게 해요? 아니 그 택시 기사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러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놈의 술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왔나요? 이게 뭐요? 어떤 노래? 맨날 술이야. 예? 맨날 술이야. 아, 그거는 이별할 때. 아, 그런 거요? 네. 아, 그런데요. 이 택시 기사님들이 이 폭행보다도 더 두려운 게 있다고 해요. 네. 그게 어떤 바로 손님들의 구토라고 합니다. 구토. 정말 난감하지 않겠어요? 아, 그거 진짜 한번 그거 구토하면요. 그거 진짜 냄새 빠지는 거 며칠 걸려요. 진짜 힘들거든요. 택시 안에서 구토 다들 경험이 네? 있으신가요? 어우, 저는 그런 경험 없었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택시 안에 구토를 하면 여러 가지 금전적인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네. 실제로 어떤 여성이 과음을 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실수로 이제 택시 안에 구토를 했어요. 아이고야. 네. 그리고 일단 사과를 하면서 물티슈로 일단 다 닦아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로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그럼요. 다음 예. 승객을 못 봤는데. 네, 택시 운전기사가 화를 내면서 돈을 달라. 네. 이거 보상해 달라라는 말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따라서 4만 원을 이제 지급했다고 하는데 4만 원. 그런데 이제 이 택시 운전기사는요. 야, 4만 원으로 안 된다. 네. 20만 원 달라라고 요구했어요. 네. 그리고 또 20만 원 다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경우 이 구토를 한 여성이 과연 20만 원 전부 다 지급을 해야 되는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차 비용 정도랑 기준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루에 기본적으로 내야 할 뭐 일당? 그거에 이제 아까 뭐 저녁에 이제 마감 시간이 얼마 남았냐. 그래서 시간별로 계산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세차 비용하고. 맞아요. 그래도 저는 20만 원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제가 한번 제 차에다가 구토를 해본 적이 있어서 네네네. 정확하게 아는데 네. 이게 일반 세차로는 이 냄새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 특수 세차. 뭔가 특수하게 좀 세차를 하고 또 그만큼 시간도 걸리고 얼마 드셨어요, 돈? 세차. 한 10만 원 정도 낸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이 냄새가 너무 오래 가요. 네. 그리고 또 이 세차를 하면 이 택시 기사분은 또 영업을 못 하잖아요. 못하니까. 그러니까 또 그 하루에 그 수당, 일당도 있고. 예. 일당도 있고 또 정신적인 위로금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만 원 좀 적은 것 같은데요.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20만 원은 좀 적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 정도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세차 그리고 냄새 빠지는데 하루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네, 일단 적어도 네, 최소 네, 하루. 네, 네. 그 하루 정도 영업 못 하잖아요. 네. 그 택시를 활용할 수 없으니까 네. 결국 이제 택시 운송조합에 약관이 있는데요. 네. 뭐 일단 기준입니다. 네. 이 약관 내용에 보면은 하루 영업 손실로 최대 15만 원. 네, 15만 원 지급해라.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네. 이걸 계산한 게 바로 하루 영업할 수 없다. 네. 이기 때문인데요. 즉 법인 택시 기준으로 아침 9시 반부터 배차 받아서 한 10시간 정도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해요. 따라서 일단 15만 원을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기준일 뿐입니다. 네. 따라서 실제로 그 구토의 어떤 그 정도가 굉장히 심각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었다. 이런 경우에는 그만큼 배상해야 돼요. 네, 따라서 무조건 15만 원이 상한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이 들거나 아니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택시 운송 조합 기준으로는 최대 15만 원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